단 1%의 예외도 없습니다. 지금 당신의 눈앞에 놓인 어질러진 물건들은 단순한 쓰레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뇌 에너지를 실시간으로 갉아먹는 시각적 채권자들입니다. 혹시 오늘 특별히 힘든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퇴근 후에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으신가요? 그건 당신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방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미해결 과제라는 엄청난 이자를 지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의 시각 피질은 생각보다 훨씬 예민합니다.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주변의 모든 사물을 스캔하죠. 의자 위에 던져진 겉옷, 책상 구석에 쌓인 영수증, 싱크대에 마른 음식물 찌꺼기. 이 모든 것들은 뇌에게 나중에 나를 처리해야 해 라는 신호를 끊임없이 보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인지적 과부하라고 부릅니다. 비유하자면 당신의 뇌라는 컴퓨터에 수백 개의 인터넷 창을 띄워놓은 것과 같습니다. 정작 중요한 일을 처리해야 할 메모리가 부족하니 금방 과부하가 걸리고 버벅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프린스턴 대학교의 연구 결과는 더 냉혹합니다. 물리적인 잡동사니는 당신의 집중력을 분산시키고 정보 처리 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립니다. 즉, 더러운 방은 당신을 실제로 멍청하게 만듭니다. 집중력이 흐트러지니 일 처리는 늦어지고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다시 스마트폰을 쥐고 침대에 눕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죠. 당신의 공간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면 당신의 뇌도 함께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시각적 소음들이 단순히 당신을 피곤하게 만드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잡동사니들은 당신의 호르몬 체계를 직접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어질러진 방에서 생활하는 여성들의 코르티솔, 즉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현저히 높다는 데이터가 이를 증명하죠. 당신이 집에서 쉬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 순간에도 당신의 몸은 전쟁터에 있는 것처럼 긴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내 방이 왜 나를 공격하는지 알게 되셨을 겁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왜 우리는 이 고통을 뻔히 알면서도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하는 걸까요? 단순히 귀찮아서일까요? 아니면 당신의 깊은 내면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고 있기 때문일까요? 다음 장에서는 당신의 방이 숨기고 있는 가장 잔인하고도 슬픈 비밀, 무기력의 심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걸 모르면 당신은 평생 청소도구만 사모으다 끝날지도 모릅니다. 단순히 귀찮아서 방을 방치한다고 믿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사실 당신의 방은 당신의 마음이 지르는 소리 없는 비명입니다. 심리학자의 시선으로 볼 때 어질러진 공간은 단순한 청결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되었다는 가장 정직한 심리적 성적표입니다. 우울감이 깊어지고 번아웃이 찾아오면 우리 마음의 방어, 기제는 가장 먼저 외부 환경에 대한 통제권을 포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기력의 늪, 그 심해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마음의 에너지가 바닥나면 뇌는 생존의 필수적인 기능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전원 차단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때 가장 먼저 가동이 중단되는 것이 바로 공간 유지 기능입니다. 싱크대에 쌓인 그릇들이 며칠째 그대로인가요? 바닥에 굴러다니는 배달용기가 보기 싫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나요? 그건 당신이 게으른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지금 나 좀 살려줘, 더 이상 감당할 힘이 없어 라고 처절하게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당신의 마음이라는 엔진에 기름이 뚝 떨어진 상태입니다. 기름이 없는데 시동을 걸라고 채찍질만 하니 엔진은 과열되고 연기만 날 뿐이죠. 먼지가 쌓이는 속도는 당신의 자존감이 깎여나가는 속도와 잔인할 만큼 정확히 일치합니다. 난 이것조차 못 치우는 사람인가? 라는 자괴감이 들기 시작하면 무기력은 더욱 깊은 바닷속으로 당신을 끌어내립니다. 공간의 황폐화가 마음의 황폐화를 부르고 다시 공간이 더 엉망이 되는 지독한 악순환의 굴레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굴레를 끊기 위해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15년 넘게 상담실에서 수많은 영혼을 마주하며 깨달은 진실은 다릅니다. 의지력은 한계가 분명한 소모품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채찍질이 아니라 이 무기력의 사슬을 끊어내 아주 작고 영리한 심리적 스위치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옥 같은 악순환을 단숨에 끊어버릴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그것은 대단한 결심이나 대청소가 아닙니다. 당신이 상상도 못했던 아주 사소한 손동작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뇌를 순식간에 승리자의 모드로 바꿔버릴 그 마법 같은 기제, 내부 통제감의 비밀을 알게 되면 당신은 오늘 밤 당장 침대에서 일어나게 될 겁니다. 대체 그 스위치는 어디에 숨겨져 있을까요? 세상은 당신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주식은 곤두박질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며 상사의 기분 한 자락에 나의 하루가 송두리째 흔들리기도 하죠. 이런 불가항력적인 사건들이 반복되면 우리 뇌는 깊은 무력감에 빠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라는 체념이 영혼을 잠식하는 겁니다. 이때 마음의 병을 고치는 가장 빠르고 강력한 응급 처방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 손이 닿는 10cm를 바꾸는 일입니다. 심리학에는 내부 통제 소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내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고 믿는 감각이죠. 거창한 성공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싱크대 위에 놓인 컵 하나를 씻어 제자리에 두는 것,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 한 올을 줍는 것,
이 사소한 동작이 뇌에게는 엄청난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비유하자면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내 배의 길을 다시 움켜잡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은 엉망이지만 적어도 이 컵 하나만큼은 내 의지대로 할 수 있어 라는 확신을 뇌에 주입하는 겁니다. 엉망이 된 방에서 우리는 늘 패배자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공간을 정돈하는 순간 당신은 그 구역의 지배자가 됩니다. 먼지 쌓인 책상을 닦아내는 행위는 단순히 청소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에 나는 내 삶을 다스릴 힘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선언하는 심리적 의식입니다. 이 작은 승리의 감각이 쌓여야만 비로소 무기력이라는 거대한 괴물과 싸울 체력이 생깁니다. 환경이 나를 삼키게 둘 것인지 아니면 내가 환경을 빚어낼 것인지 결정하는 순간이죠. 놀랍게도 이 통제감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책상 한 귀퉁이를 정리한 사람이 결국 방 전체를 치우게 되고 나아가 자신의 커리어와 인간관계까지 정돈하기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통제력의 근육이 붙기 시작한 것이죠. 하지만 의문이 생깁니다. 왜 누구는 이 통제감을 매일 맛보며 승승장구하고 누구는 결심만 하다가 다시 쓰레기 더미 속으로 숨어버릴까요? 단순히 의지력 차이일까요? 아니면 당신이 타고난 유전자가 문제일까요? 사실 그 이면에는 당신이 스스로를 정의하는 아주 지독한 프레임이 숨어 있습니다. 이 프레임을 깨지 못하면 당신은 평생 청소와 싸우다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당신의 운명을 결정짓는 단 하나의 단어, 정체성의 무서운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단어를 이해하는 순간 당신의 삶은 노력 없이도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나는 원래 정리 못하는 사람이야. 우리 집안 내력이 그래. 혹시 무심코 이런 말을 내뱉고 계신가요? 조심하세요. 그 한마디가 당신의 뇌에 감옥을 짓고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체성 선언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지저분한 사람으로 정의하는 순간 우리 뇌는 그 이미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깨끗한 상태가 되면 오히려 불편함을 느끼고 다시 어지럽히면서 역시 이게 나다워 라며 안도하는 기이한 안락함에 빠지는 것이죠. 하지만 15년의 상담 경험을 통해 제가 확신하는 진실이 있습니다. 정체성은 태어날 때 결정되는 화석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당신이 내리는 선택으로 찍어내는 투표용지와 같습니다. 매일 집을 치우는 사람들은 초인적인 의지력을 타고난 게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나는 나를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에 소중한 한 표를 던지는 중입니다. 비유하자면 매일 조금씩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가 나는 아름다운 정원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 믿는 것과 같습니다. 행동이 정체성을 만드는 걸까요? 아니면 정체성이 행동을 만드는 걸까요? 정답은 행동이 먼저입니다. 물컵 하나를 씻는 사소한 행위가 반복되면 당신의 뇌는 스스로에 대한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기 시작합니다. 나 꽤 괜찮은 사람이네? 나도 질서 있는 삶을 살 수 있구나 라고 말이죠. 이 데이터가 임계점을 넘는 순간 당신은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몸이 움직이는 자동 시스템의 단계에 진입하게 됩니다. 억지로 참는 인내심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나다움이 발현되는 순간입니다. 결국 청소는 먼지를 닦아내는 노동이 아닙니다. 당신의 낡은 자아 이미지를 닦아내고 새로운 정체성을 조각하는 예술활동에 가깝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에서 존중받아 마땅한 사람으로 바꾸는 가장 구체적인 증거가 바로 당신의 방입니다. 이 변화의 임계점을 넘기기 위해선 아주 짧지만 강렬한 골든타임을 공략해야 합니다. 그 골든타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당신의 뇌가 가장 말랑말랑하고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그 시간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당신의 하루 전체를 지배하게 될 아침 10분의 마법과 뇌가 가장 좋아하는 보상 시스템인 도파민 루프의 실체를 공개합니다. 이 원리를 알면 당신의 무기력은 오늘로 마침표를 찍게 될 것입니다. 과연 아침 10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눈을 뜨자마자 당신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은 무엇인가요? 더듬거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찾아 SNS의 망망대해를 떠다니고 있진 않나요? 안타깝게도 그 찰나의 선택이 당신의 하루 전체를 무기력의 늪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우리 뇌가 잠에서 깨어난 직후인 아침 시간은 뇌세포가 가장 말랑말랑하고 새로운 정보를 스펀지처럼 흡수하는 신경 가소성의 황금기입니다. 이때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그날 하루 당신의 뇌가 성취 모드로 작동할지 회피 모드로 작동할지가 결정됩니다. 심리학과 뇌과학이 교차하는 지점에 도파민 루프라는 마법 같은 장치가 있습니다. 뇌는 무언가 거창한 성공을 거뒀을 때만 쾌락 호르몬을 내뿜는 게 아닙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과업이라도 그것이 완료되었다는 신호를 감지하면 즉각적으로 미세한 도파민 보상을 지급합니다. 비유하자면 아침에 일어나 헝클어진 이부자리를 팽팽하게 펴는 그 1분의 행위가 당신의 뇌라는 계좌에 성취 자본을 입금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작은 입금이 쌓여야만 비로소 하루에 더 큰 도전들을 감당할 심리적 잔고가 생깁니다. 해군제도 윌리엄 맥레이븐이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침대부터 정리하라고 강조한 것은 결코 꼰대의 훈계가 아닙니다. 침대를 정리함으로써 당신은 그날의 첫 번째 과업을 완수했다는 자부심을 얻습니다. 그 작은 뿌듯함은 뇌를 자극하여 두 번째, 세 번째 과업을 수행할 심리적 모멘텀을 만들어냅니다.
아침 10분의 정도니 당신의 오후 5시 집중력을 결정한다는 말은 과학적인 팩트입니다. 당신의 뇌는 지금 나는 할 수 있다는 증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달콤한 성공의 맛을 알면서도 왜 우리는 퇴근만 하면 다시 무너지는 걸까요? 아침엔 분명 승리자였는데 밤이 되면 왜 다시 패배자의 방으로 돌아가는 걸까요? 단순히 의지력이 부족해서라고 자책하지 마세요. 사실 당신의 뇌는 완벽이라는 무시무시한 단어에 겁을 먹고 도망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당신의 뇌를 감쪽같이 속여서 청소를 노동이 아닌 놀이로 착각하게 만드는 심리적 기술을 공개합니다. 완벽주의라는 지독한 덫을 피해서 당신의 공간을 유지하는 가장 영리한 방법. 바로 습관 쌓기의 실체를 알게 되면 당신의 손은 자신도 모르게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뇌를 속일 수 있다는 걸까요? 문화적 금기까지 건드리는 그 파격적인 전략을 바로 확인해보세요. 청소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숨이 턱 막히나요? 그건 당신이 게으른 게 아니라 당신의 뇌가 완벽이라는 거대한 괴물에게 위협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의 편도체는 감당하기 힘든 큰 작업이 주어지면 이를 공격으로 간주하고 도망치려 합니다. 주말을 통째로 반납한 대청소 계획이 매번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뇌가 공포를 느끼고 전원을 꺼버리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 겁쟁이 같은 뇌를 아주 영리하게 속여야 합니다. 완벽주의라는 지독한 덫을 피해 작은 승리를 수집하는 기술, 바로 습관, 쌓기, 헤빗, 스태킹가 그 해답입니다. 비유하자면 거대한 바위를 한 번에 옮기려 하지 말고 주머니 속에 작은 조약돌을 하나씩 넣는 것과 같습니다. 청소 시간을 따로 떼어내 노동으로 규정하지 마세요. 대신 당신이 이미 매일 하고 있는 기존의 습관에 청소를 슬쩍 기생시키는 겁니다. 커피가 내려오는 그 짧은 3분 동안 식탁 위를 닦으세요. 양치를 하는 동안 세면대의 물기를 훔치세요. 뇌는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고 인지하지 못하고 그저 평소 하던 일의 연장선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저항감 없이 몸이 움직이는 마법 같은 순간이죠. 이 전략의 핵심은 완성이 아니라 유지에 있습니다. 깨끗한 상태를 만드는 것보다 더러워질 틈을 주지 않는 것이 뇌 에너지를 훨씬 적게 씁니다. 냄비에 음식물이 눌어붙기 전에 물을 붓는 것은 1초면 되지만 붓어버린 뒤에는 1시간을 문질러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뇌는 후자의 고통을 기억하기에 청소를 점점 더 깊이 하게 됩니다. 반대로 10초짜리 작은 행동들이 반복되면 뇌는 청소를 숨쉬듯 쉬운 일로 재정의합니다. 합니다. 드디어 당신의 공간을 유지하는 비용이 제로에 수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뇌를 속여서 얻은 깨끗한 공간이 단순히 보기 좋으라고 만든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공간은 이제 당신에게 아주 특별한 메시지를 던지기 시작할 겁니다. 아무도 봐주지 않는 당신만의 방. 그곳이 정돈될 때 비로소 당신의 영혼이 치유받는 진짜 이유가 드러납니다. 다음 장에서는 당신의 공간이 당신의 자존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가슴 뭉클한 진실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퇴근 후 불 꺼진 방에 들어섰을 때 왜 정돈된 거실이 당신을 안아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당신이 스스로를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를 공개합니다. 퇴근 후 현관문을 열었을 때 당신을 맞이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발에 걸리는 택배 상자와 며칠째 방치된 외투인가요? 아니면 고요하게 정돈된 거실의 공기인가요? 많은 이들이 집은 그저 잠만 자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공간은 당신이 자신을 대접하는 표준, 스탠더드를 상징합니다. 정돈되지 않은 방은 당신의 무의식에 매일같이 잔인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너는 이런 대우를 받아도 마땅한 사람이야. 너는 어수선한 환경이 어울리는 존재야. 라고 말이죠. 자존감은 거창한 성취가 아니라 바로 이런 사소한 풍경에서부터 서서히 좀먹기 시작합니다. 비유하자면 당신의 방은 당신이라는 귀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된 호텔 룸이어야 합니다. 호텔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대접받는 기분이 드는 이유는 단지 시설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고 나를 위해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다는 환대의 감각 때문입니다. 당신이 아침에 침대를 정리하고 나간다는 것은 저녁에 지쳐 돌아올 미래의 자신에게 오늘 고생 많았어. 여기서 편히 쉬어. 라고 미리 선물을 보내는 행위와 같습니다. 공간의 정도는 곧 자기애의 가장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실천입니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사람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함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먼지를 닦아내고 물건을 정렬하는 그 5분의 시간은 사실 당신의 구겨진 자존감을 펴는 시간입니다. 정돈된 환경은 당신의 신경계에 안전함과 평온함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뇌가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다고 느낄 때 비로소 당신의 창의성과 회복 탄력성이 깨어납니다. 당신은 먼지 구덩이 속에서 견뎌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빛나는 공간을 누릴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이제 당신의 방이 당신에게 건네는 위로를 느껴보세요. 잘 닦인 테이블과 가지런한 베개는 침묵 속에서 당신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일부터 시작해야지 라며 미루고 싶은 마음이 드시나요? 변화는 거창한 결심에서 오지 않습니다. 마지막 장에서는 당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7일간의 심리 실험을 제안하려 합니다. 딱 일주일 뒤 당신이 마주하게 될 놀라운 변화는 단순히 깨끗한 방이 아닐 것입니다.
당신의 눈빛과 말투, 그리고 세상을 대하는 태도까지 완전히 뒤바뀌어 있을 그 기적 같은 결말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아주 작지만 강력한 제안을 하나 하려 합니다. 거창한 인생 개조 계획은 접어두셔도 좋습니다. 오늘부터 딱 7일 동안 당신의 집에서 가장 작은 성역 하나만 정해보세요. 침대 위여도 좋고 매일 쓰는 책상 한 귀퉁이여도 좋습니다. 그 좁은 공간만큼은 세상 그 어떤 통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질서의 섬으로 유지하는 겁니다. 이것은 청소 연습이 아닙니다. 당신이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는 심리적 임상실험입니다. 비유하자면 거대한 댐의 균열을 막는 것은 아주 작은 콘크리트 조각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7일 뒤, 그 작은 공간이 여전히 빛나고 있을 때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내 삶의 주도권이 정말 나에게 있구나 라는 전율 말이죠. 그 좁은 공간에서 시작된 질서의 파동은 거실로, 주방으로, 그리고 결국 당신의 흐트러진 마음과 자존감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7일 전에 무기력했던 당신과 지금의 당신 사이에는 이제 실행력이라는 거대한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먼지 속에 숨어 비명을 지르는 존재가 아닙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대접할 줄 알고 자신의 환경을 빚어낼 줄 아는 삶의 조각가입니다. 깨끗해진 방은 당신에게 이렇게 속삭일 겁니다. 고생했어, 너는 이런 아름다운 곳에 머물 자격이 충분해. 이 짧은 일주일의 경험이 당신의 뇌구조를 바꾸고 세상을 대하는 당신의 눈빛에 단단한 확신을 채워줄 것입니다. 당신은 여태껏 게을렀던 게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자, 이제 당신의 마음을 닦아낼 첫 번째 구역은 어디인가요? 지금 바로 댓글에 당신의 7일 성역을 선언해주세요. 그 선언이 당신의 운명을 바꾸는 첫 번째 도미노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공간이 당신의 평화가 되는 그날까지 저는 언제나 이 자리에서 당신의 마음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당신이 주운 종이 한 조각이 당신의 내일을 구원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토닥 심리학입니다.